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수개월 전부터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빅테크 등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지만은 지난 1월 실업률이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완전 고용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최저 수준을 보이는 이유를 해고가 아닌 근무 시간 단축 등으로 대처하는 노동 비축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방암 진단에서는 사람인 방사선 전문의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미국 경제에서 우선 가장 궁금한 것이 계속 역대 최저 수준의 낮은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년 내내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했고요. 그 망가뜨린다는 것의 핵심은 실업률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자들,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일을 못 하고 일자리를 못 갖고 이 회사에서 이제 쫓겨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실업자로 만드는 그런 이제 상황을 좀 만들고 싶어 했고요. 최소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야지 물가가 잡힌다. 이게 연준의 생각인데 안 되잖아요. 지금 계속 안 됩니다. 아무리 세게 금리 인상을 해도 0.5, 0.75까지 올려도 계속 실업률은 최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전문가들은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업들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내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지금 뭐 빅테크라든가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 대형 은행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그 일부 대기업들 외에 상당수 기업들은 대부분 직원들의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결국 미국 실업률이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빅테크나 월스트리트의 은행들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서둘러서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빅테크나 월가는 비슷한 생리를 갖고 있는데요. 예. 이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 예. 그래서 역시 그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거 그게 이제 목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호황 시기에는 사람을 늘려야죠. 직원을 늘려야죠. 예. 직원들 하나하나가 벌어다 주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원 수가 많은 만큼 수익이 많이 창출됩니다. 그게 이제 호황 때입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나 월가는 굉장히 많은 직원들을 자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호황기가 끝나고 지금과 같은 이런 뭐 긴축의 시기, 이런 시기, 경제가 좀 잘 돌아가지 않는 이런 시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런 빅기업들은 오히려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호황기에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그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호황기 때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려면 호황기 때는 사실 여기저기서 직원들 고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직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대우도 잘해줄 거 아닙니까? 돈도 잘 버니까. 대우도 잘해줍니다. 그래서 높은 연봉, 각종 혜택을 주고 그만큼 그게 지금과 같은 이런 좋지 않은 경제 시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워낙에 몸집을 부풀려서 키워놨기 때문에 경기 위축 시기에는 이런 공룡 기업들은 몸집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버는 돈, 먹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몸집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중소기업들은 근데 그런 대기업에 비하면 호황이라고 해서 직원들 숫자를 그렇게 마구잡이로 키울 수가 없잖아요. 중소기업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위축 시기를 맞아도 오히려 빅테크나 월가보다는 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일부 대기업, 빅테크나 월가 은행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지만 대규모는 버텨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도 네. 이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 뭐 그런 기업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은 건 아니죠. 당연히 이제 힘듭니다. 힘든데도 그걸 이제 버텨내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론적인 해석이 있는데 바로 레이버 허딩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비축을 의미하는 건데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조금 힘들지만
노동력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황 때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만큼 잘 팔리는데 지금 어렵다고 해서 직원을 줄여버리면 나중에 직원을 늘려야 될 때 쉽게 못 늘린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좀 힘들더라도 안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호황 때처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호황 때보다 매출은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해고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모두가 공존하는 그런 선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당장의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해고하는 건 눈앞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이 경제 위축 시기를 지나서 호황 시기를 맞았을 때 직원을 필요로 하는 그 시점을 생각하는데 최근 들어서 사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한 번 직장을 떠난 직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 사람이 필요한 그런 직장에서는 사람을 못 구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기업들 분위기가 야 이거 우리가 한번 내보내면 다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 구하기가 힘들겠구나, 쉽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고 직원들을 좀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위축될 때는 직원들을 유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좀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긴 하나요? 네, 그 제조업체들 경우에는 예. 해고라는 건 결국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잖아요. 해고라는 네. 건 이제 최후의 수단이고 그 해고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좀 뭔가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대체적으로 근무 시간 단축과 급여 유지 선택 등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노동을 비축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 시간을 단축해서 회사의 부담을 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력이 좀 되는 기업들은 근무 시간을 단축하되 그 기본급은 그대로 유지해주는 그런 경우. 대신에 업무 시간을 단축하면 기본급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오버타임이라든가 이런 거 확 줄어들 겁니다. 확 줄어들기 때문에 좀 비용이 유지가 되고 정말 어려운 회사는 업무 시간 줄이면서 기본급을 약간 줄일 수 있는데 뭐 직원들이 용인할 만한 선에서 약간 줄이고 그러면 직원들도 그 정도 감소하는 게 실업자 되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또 회사가 또 어려운 걸 아니까 서로가 이제 조금씩 희생하면서 버텨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사실 노동자들이 사라진 노동자들을 다시 고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게 지금 미국에서 입증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은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직원들을 이렇게 유지하는 쪽으로 근무 시간을 단축해서 회사의 부담을 덜면서 직원들을 숫자를 유지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경기가 계속 좋아지면은 괜찮습니다만은 계속 좋지 않다 그러면은 직원 숫자를 계속 유지하는 게 그대로 유지하는 기업에게는 아무래도 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건 모르겠어요. 당연한 거죠. 네, 결국 이렇게 지금 유지하는 기업들도 결국은 좋아질 거라는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거지 계속 경제가 안 좋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근데 좋아질런지 또 좋아진다고 해도 언제 좋아질런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게 직원들 숫자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러니까 해고하지 않는 기업들 대부분이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하는 경우가 지금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 ISM 공급관리연구소죠. ISM의 티모시 피오레 제조업 부문 조사 책임자가 분석을 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올 하반기부터는 경제 회복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제롬 파월 의장이 어제 뭐 연방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기업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자료라든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 회복을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경기 회복이 완전한 경기 회복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거다. 이런 이제 경기 회복을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 시기 때 사실 우리가 정확히 언제부터 경기 침체고 언제부터 호황이고 이게 딱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날 며칠 몇 시부터 딱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다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지금 괜찮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경기 회복 때 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애매한 시기 때 이때부터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되겠다. 이거 분명히 좋은 거다. 그럴 때 사람들을 많이 해고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사람들을 뽑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력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이번 올해 하반기부터 늦어도 1, 2년 안에는 분명히 경기가 좋아질 것이고 그때 가서 노동력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느니 지금 차라리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 노동력을 유지하겠다. 이게 지금 기업들의 생각이고 그런 예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일자리나 그런 분야에서는 그 노동 비축 현상이 좀 더 강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는 또 이제 노동 비축 현상, 그러니까 예. 노동력을 유지하는 현상이 예.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숙련된 노동자는 말씀하신 그대로 숙련된 어떤 업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아무나 채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도 많고 노하우가 풍부한 베테랑 직원들을 안고 가는 것이 필수적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지금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해고를 하지 않고 가는 거고요. 한번 그런 베테랑 노련한 사람들을 해고했을 때 머릿손을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의 어떤 노하우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비숙련 노동자들이 있는 뭐 소매업, 요식업, 레저업, 적객업 같은 좀 덜 숙련된 노동력에 의존하는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노동 비축이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재미난 게 요즘 들어서는 이런 우리가 흔히 저숙련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쪽에서도 그 노동 비축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단순 노동 그런 빈 일자리 채우기도 요즘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 자체가 그렇게 뭐 특별한 어떤 그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사람 성격이 좋고 그래서 손님들이 컴플레인하고 이런 거 잘 받아주고 그런 사람들 사실 구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도 잘 일해서 적응 잘한 사람들을 계속 안고 가는 게 유리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숙련공은 말할 것도 없고 저숙련 쪽에서도 점점 노동 비축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게 요즘 미국 경제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3월에 이번 달에 뭐 0.5% 포인트 또 금리 인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리 이렇게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고 경제야 망가져라 하고 아무리 막 난도질을 해도 이 기업들이 이렇게 버티고 굳건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경제도 생물이라는 그럼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경제는 살아 숨쉬는 거 맞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과연 언제 뭐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못하죠. 참 아주 흥미로운 미국 경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인공지능 AI 소식입니다. 요즘 의료계에서도 AI 활약이 아주 대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유방암 진단에 AI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 보도 내용인데요. 헝가리에서 2021년부터 2년 전부터 AI를 유방암 진단에 활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캐런 테크놀로지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헝가리 AI 소프트웨어 업체가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는 AI를 개발했는데 그 헝가리, 아르헨티나, 그 미국의 애틀란타 에모리 대학 등과 협업을 해가지고 이 협업하는 병원들이 제공한 유방암 환자 500만 명 이상의 그 유방 X선 사진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500만 명 그 이상의 그 여성들의 그 유방 X선 사진을 통해서 테스트한 결과 사람보다 12명의 방사선 전문의보다 AI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헝가리에서 방사선 전문의하고 AI가 네. 그 어떻게 그 유방암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협업을 진행을 했나요?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 맘마 클리니카 5개 병원에서 예. 이 AI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하냐면 우선 유방 X선 촬영이 완료가 되면 네. 그걸 이제 보고서 판독을 해야 되잖아요. 예. 2명의 방사선 전문의가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암징후를 검토하고 그다음 AI가 의사에게 그 판단이 내려진 결과를 다시 한번 그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혹은 재확인이 필요하거나 그걸 AI가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크린을 한 번 더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AI가 더 분석을 잘한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뉴욕타임즈가 그렇게 좀 보도했어요. AI가 방사선 전문의와 비슷하거나 혹은 방사선 전문의를 뛰어넘는 진단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맘마 클리니카에서 연간 3만 5천여 명 이상이 유방암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병원 측은 그 AI 소프트웨어가 유방 X선 사진에서 더 많은 악성 종양을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찾아내는 것보다 AI가 더 많이 암을 찾아냈다는 이런 지금 보도고요. 그래서
그래서 맘마 클리니크가 유방암 발견율이 13%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AI가 참가한 이후로 그리고 AI 도입 이후에 방사선 전문가 사람 의사가 놓쳤던 22명의 암을 AI가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암의 가능성이 있는 40건 이상을 추가로 AI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제 걱정이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하는 그러니까 사람 의사가 줄어들고 AI가 사람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헝가리 쪽 얘기는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AI를 만든 이유가 사람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의사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AI와 의사가 협업을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할 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믿긴 믿는데 문제는 저도 믿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AI가 더 활성화되고 기술이 더 발달 정확해지고 발달해지면 그때 가서는 이제 병원도 영리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병원이 영리 산업인데 그러면 이제 원장이나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의사 많을수록 인건비 많이 나가는데 의사 줄이고 AI만 맡겨도 되지 않냐. 분명히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점을 어떻게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게 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